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퀵서비스 기사들과 납치범 사이에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오토바이 2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한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건데요. 퀵서비스 기사 2명이 우연히 납치 장면을 목격하고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 터널을 지난 뒤 납치 차량 바로 앞에 있는 승합차를 가로막은 오토바이. 당황한 납치범은 차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퀵서비스 기사들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에게 붙잡혔는데요. 봉변을 당할 뻔했던 여성은 퀵서비스 기사들의 용기 덕분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승용차와 택시가 정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 평택시 39번 국도. 소방대원들이 택시에서 나오는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승용차 보닛은 본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는데요. 승용차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사고 충격을 받은 택시에서 불이 났으며 운전사와 승객 1명이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승용차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길을 잘못 들어온 승용차가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벌인 형제가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역 출구 앞, 한 남성이 계단을 오르는 여성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또 다른 남성이 여성의 가방에 손을 뻗는데요. 이 형제는 소매치기로 현금 12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들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1시간여 만에 형을 붙잡고 20여일간 추적 끝에 동생도 검거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일명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2차례 수사를 마친 뒤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김 전 차관에게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과거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오늘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얘기를 하죠. 과거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건인데 바로 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어제 민감용 청장이 김학의 차관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윤중천이라고 김학의 차관하고 연결된 그 구속된 그렇죠. 사람이 있어요. 건설업자. 그 사람 차 안에서 발견했던 이 CD가 하나 있었어요. 이 동영상이. 그거를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경찰이 입수합니다. 그게 2013년 3월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흐릿한 휴대폰으로 재차 찍은 거니까 흐릿하잖아요. 그거를 국과수에 보내서 이 사람이 김학의가 맞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국과수에서는 보니까 너무 이게 좀 흐릿하니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3월 달이거든요. 그때가 2달 있다가 경찰에서는 원본을 발견합니다. 원본을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그건 누가 봐도 그 원본은 김학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보낼 필요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김학의를 특수강간혐의 기소 의견으로 죄가 된다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했던 거고요. 그랬던 이 김학의가 검찰에 가가지고는 무혐의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7월 달에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이라고, 즉 말하면 피해 여성이죠.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김학의 등을 특수강간혐의로 고소를 하는데 그 역시도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불출석했단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불출석했는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과거에 경찰도 그렇고 국가수에서도 그렇고 그냥 보면 김학의 차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였는데 왜 검찰은 이걸 다 무혐의 처분했는지. 일단 오늘은 검찰 네. 과거사 진상조사단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스스로 내부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수사를 잘못한 게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그때 당시에 성범죄 자체를 수사하는 건 아니고 그때 수사가 잘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학의 전 차관 아예 안 나와버렸고요. 참 이게 답답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면 왜 답답하게 됐냐면 뭔가 출석이라서 그때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로 나와야 그렇죠. 다시 한번 예. 수사를 열어볼 수 있는 계기라도 생기는데 그게 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무혐의 결론을 낸 이유도 굉장히 석연치가 않은 게 첫 번째로는 그 피해를 입은 걸로 의심되는 여성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여성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수사 자체가 막 이렇게 몰아치는 듯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여기서 강압적이었다는 얘기를 했죠.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불이익을 갖다서 겁먹어서 우리는 피해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1차 무혐의가 됐고 나중에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고소를 했는데 그때 와서 검찰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느냐. 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네.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1, 2차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2019년인데 당시 사건들이 2007, 8년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지났고 공소시효도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다음에 다시 오늘 또 소환조사도 불응을 했기 때문에 사건하기가 좀 난망해 보입니다. 네. 공소시효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좀 난망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제 뭐 민감용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은 지금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과거에 어떻게 이게 조사가 돼야 되는지 진상조사단에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